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소개받은 건강보험연구원의 통합돌봄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센터에서는 이제 복지부와 같이 지자체의 통합 지원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하고 또 모니터링 등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이제 시작한 지 대략 한 5년 정도가 이제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 또 현재 특히 뭐 공공보건의료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30분이라 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 있는데 내용이 조금 방대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65세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노인을 후기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 후기 노인의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그런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전기 노인, 빨간색이 후기 노인인데 후기 노인이 보시면 2040년부터는 전기 노인에 비해서 후기 노인의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 노인보다는 돌봄에 대한 욕구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께서는 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내가 이제 좀 잘 걷지 못할지라도 거동이 불편해져도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제 유교 사상이나 여러 가지 효를 기반으로 한 어떤 가치관이 이제 이전에 있었는데 그런 가치관들이 점점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족 부양이 악화되고 또 핵가족화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사회 조사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았을 때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전에 2012년 즉 10년 전에 물어봤을 때에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였으나 지금은 19%로 이제 감소했고 가족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서 60%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가정에서 그 가족에서 특히 자녀나 배우자가 그 돌봄을 이제 온전히 희생하고 부담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 이제 가족과 더불어서 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이 돌봄을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나 또는 노인 장교양보험 같은 사회 재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1인당 월 평균 진료비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6년 동안.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의 약 40%를 이제 웃돌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5년 기준에 21조에서 2021년 40조로 6년 만에 약 1.9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공적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장교양 보험 제도도 이제 15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이 노인 장교양 보험도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보험 요양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교양 급여 비용을 보시면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4년 만에 장교양 급여 비용이 1.9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노인에게 들어가는 사회보험의 건강보험과 장교양보험은 약 5년 만에 2배 정도 증가했다. 급격하게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가 기반의 의료나 돌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의료기관 내, 즉 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급 체계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하신 분들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제 급성기 병원 퇴원 환자를 위한 지역 기반 의료 돌봄 통합적 제공 체계가 이제 미흡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또 이것 또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퇴원 환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기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에서의 퇴원 환자 지원을 포함해서 약 4가지 정도의 시범 사업이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사업 자체는 매우 이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 요양과 관련된 급여가 장기요양에서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의 서비스들이 있지만 사실상 1, 2등급인 경우에도 3, 4시간 정도, 매일 3, 4시간 정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실은 그 서비스량이나 또는 서비스의 종류, 예를 들면 재활이나 또는 주거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이 아직까지는 없거나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급여의 종류나 양이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개호보험이 있는데 그 개호보험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장기요양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과 동시에 장기요양에 진입하기 전 개호 예방 어떤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기능이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개호보험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그것을 예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이 있지만 사실상 사업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대상자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통합 지원이라고 했을 때 집에서 살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거 또한 중요한데 이 주거와 관련돼서도 아직까지 주거 환경 조성에 미흡한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라든지 복지관 또 여기 계시는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들 다양한 이제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다양한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어르신 입장에서는 내가 그 사업을 알고 있을 수도 없고 사실은 그 알고 있다 할더라도 내가 그것에 자격이 되는지 이용할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 돌봄의 기본적인 전제는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전달 체계를 또는 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자는 어떤 취지를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커뮤니티 케어라는 우리가 대상자를 놓고 A, B, C, D라는 욕구가 있으면 그 A, B, C, D에 대한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구현해 보고자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을 2018년도에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2018년도에 이제 그 시범 사업 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기본 계획을 로드맵을 발표하고 19년도부터 22년까지는 1단계 시범 사업, 즉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6개 지자체에서 지역 안에서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인프라 체계를 만들고 운영해 보는 1단계 시범 사업을 22년 12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범 사업이 바로 이제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20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0개 정도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노인의료 돌봄과 관련해서 돌봄 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에 통과됨으로써 올해 3월에 통과됨으로써 26년 3월부터는 전국에 이제 시행될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프라 로드맵에 2018년도에 발표한 로드맵 따라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사실상 처음에는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사실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맞게 구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어떤 대상자를 지원해야 할지,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앙에서 그러한 어떤 뚜렷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고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 몇 가지만 내려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추진한 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6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는데 13개 지역이 노인을 중심으로 2개는 장애인, 1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가 없으니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우선적인 관리 대상자도 선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 대상자에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제 구성해야 하는지도 사실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으로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범사업에서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인 경우에는 사실상 탈병원 탈시설이라는 어떤 구호 아래서 처음에 시작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가실 위험이 높은 분들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자원의 제한들을 고려할 때 우선적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번에는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 75세 이상 노인 중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갈 위험이 높은 분들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시지 않도록 필요한 통합적인 지원을 지역 중심으로 제공해 주자는 것이 현재 시범사업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7월부터 시작하기 전에 지자체별로 그 지역에서 통합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자료도 드리고 또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하는지 컨설팅을 해드리는 등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 단계에서 지원을 해드렸고 7월부터 지금 보이시는 12개, 지금 예산 지원형 12개, 기술 지원형 21개 총 한 33개 정도의 지역에서 현재 노인으로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이버에 이 법안을 검색하시면 그 법안이 나올 텐데요. 그 조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큰 골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법안에 대한 큰 토대는 이 통합 지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들이 주로 필요한가, 그것을 위해서 기반 조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법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법안이 구성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올해 3월에 이제 공포된 날로부터 2년 이후에 전국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법안에 이제 담겨져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 3월부터는 우리나라의 약 230개 되는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이 통합 지원이 현재 이제 시행될 것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약 우리 전국에서 한 80개 이상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도 통합 지원 즉 통합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법안에 맞추어서 대통령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을 발표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신청을 받고 이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중앙 단위에서 어떤 방식의 서비스나 사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또는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발표한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7월부터 이제 노인으로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이 이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지금 현재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으로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이용이나 또는 장교양 제도권 진입을 앞둔 고위험군, 즉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 요양병원이나 시설 위험이 높은, 갈 위험이 높은 분들, 또는 장교양이 아니지만 장교양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장교양에 진입하지 않으시도록, 또는 요양병원의 요양시설에 가시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필요한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자는 차원 목표로 이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지자체의 많은 노력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집권적인 어떤 형태로의 사업과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과 제도가 이 통합 지원과 맞추어서 그 제도들이 많이 개선되어야 함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범 사업의 대상자입니다. 노인으로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가장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처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 중에서도 75세 이상의 노인을 선정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이상의 분들을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돌봄의 복합적인 욕구가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75세 이상의 노인을 먼저 선정을 했고요. 그 안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자는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교양 재가급여자입니다. 실제로 장교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교양의 등급외자이거나 또는 노인 맞춤 돌봄의 중점군, 또는 장교양의 이제 인정자이지만 이제 이용하고 있지 않은 미이용자가 두 번째 그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의료기관 퇴원 환자인데요. 의료기관 퇴원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를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포션을 권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천군이라고 했을 때 그 진천군에서 100명의 대상자가 있으면 그 100명의 대상자 중에 70%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우선관리 대상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70% 중에서 장교양 재가급여자 40%, 노인 맞돈이나 등급외자를 20%, 의료기관 퇴원 환자를 10%로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퇴원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도 퇴원 환자 지원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퇴원 환자라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병원에 퇴원한 지 1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퇴원한 이력이 있는 분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퇴원한 즉시 트랜지셔널 케어라고 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 퇴원 이후 2주 이내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이제 복지부에서 함께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저 뒤에 있는 의료 돌봄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75세 이상의 이러한 우선관리 대상자가 될지라도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자여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한 대상자가 도시락에 대한 어떤 수요만 있어요. 필요가 난 도시락만 있으면 돼요. 이런 대상자는 통합지원 대상자일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런 대상자를 우리는 이제 그런 대상자는 사실상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를 하면 돼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복합적, 즉 2개 이상의 욕구를 가지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의료와 돌봄과 관련된 욕구 2개 이상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첫 번째는 통합지원 창구라고 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합지원 창구로서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또는 대상자를 신청받습니다.
또 하나는 통합 안내 창구로서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안내 창구가 되는 것이고요. 보건소나 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이분은 통합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면 그 대상자를 통합 지원 창구에 의뢰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이제 그 롤을 이제 우리가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우선 관리 대상자 중에서 몇 가지의 그 의료나 또는 이제 복지와 관련된 니즈를 우리가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해서 그 대상자를 발췌하고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그 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에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자체에서 그 대상자 정보를 받아서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통합 지원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해 나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발굴되거나 신청이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한 피로도를 평가합니다. 두 가지 단계로 평가하는데요. 첫 번째 선별 평가는 우리가 통합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노세 평가 등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선별 평가를 수행하고, 두 번째는 심화 평가를 수행해서 이 대상자에게 어떤 정말로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이제 심화 평가를 수행하고, 그 심화 평가는 지자체 읍면동 담당자가 그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또는 대면으로 그 심화 평가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돌봄과 관련해서 그 돌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의를 협소하게 또는 포괄적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서비스를 네 가지 영역으로 먼저 정의했습니다. 의료와 돌봄, 요양과 주거입니다. 그래서 의료에 관련해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문 의료 서비스나 태어난 자 지원과 같은 연계를 지금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요양은 장교양의 서비스들, 또 돌봄은 주로 이제 지자체 단위이거나 또는 복지관에서의 맞돌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가사나 이동 식사 지원을 형체 제공해 주는 등의 어떤 생활 지원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고, 네 번째로 주거 환경,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화장실을 개조하거나 또는 이제 문턱을 제거하거나 등의 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또는 케어 안심 주택, 즉 이제 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형태의 주택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를 통합 지원 창구나 통합 안내 창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본청과 읍면동 통합 지원 창구가 피로도 조사를 이제 어떤 피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피로를 이제 조사를 했으면 이분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의 계획을 읍면동에서 먼저 수립하고, 그 수립된 초안을 가지고 본청에서 검토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통합지원 회의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지원의 핵심적인 어떤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통합지원 회의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결정하는 사례 관리를 실제로 수행하고,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고 종결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결국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과 민간기관이 협업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건보공단이 지사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협력해야 되는 것은 물론, 민간에 있는 방문의료기관 같은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담당자 등과 함께 이제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가능하면 그 병원이나 복지관이나 보건소에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계를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특화 모델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이 통합 지원에 대한 대상자 전달 체계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지금 30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각 지역에서 특화할 만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나
공급을 고려해서 자기들만의 뭔가 지역에서 나타낼 만한 특화 사업들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건강안전 돌봄망을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있고, 뭐 김해 같은 경우는 지역 어떤 특정 지역의 치매 돌봄 마을을 만들어서 치매 약국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뭐 치매 주치 등을 이제 활용해서 치매 환자에 대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도 특화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침을 내려주고 지자체 보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복지부와 이제 공단과 인재원 등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실행 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액션 플랜이잖아요.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액션 플랜을 수립할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지역은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합시다라는 어떤 의견들을 저희 이제 건강보험연구원을 이제 포함해서 1대1 컨설팅을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또는 기술지원형 같은 경우 매주 목요일에 지자체가 다 같이 줌으로 참석해서 서로 어떤 지난주에 무엇을 했고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복지부의 최근 동향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고민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여기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지역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매칭을 좀 시켜드려서 그 지역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하거나 또는 고민되는 지점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상시적으로 협의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이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달성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복지부 수탁을 받아서 이 사업의 어떤 성과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심포지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지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지자체에서는 돌봄이 필요해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한 명확한 추진 의지가 표명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의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사실은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에 들어가고 실제로 그 인력이 뭐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예산이 이제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할 만큼 그 지자체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자체장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왜 필요한지 중요한지는 담당자가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그 본청의 담당자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뭐 여기 계시는 청량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께서도 오늘 토론 와주셨는데요. 제가 그 사례를 들어봤는데 청량의 저 팀장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조직이 거의 혼자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과 단위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노력을 할 때 진짜 발로 뛰었대요. 그 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분요 회장님이나 이런 지자체장님, 군수님이나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만날 만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 돌봄 통합 지원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다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만나서 이거 꼭 좀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담당자니까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 모든 담당자가 다 그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어떤 전략도 매우 힘든 과정이긴 합니다만 저는 또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의 또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해서는 사실상 지자체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전담 조직은 이제 적어도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팀의 인력은 사실상 보건직과 복지직이 융합해서 운영되는 방식으로가 이제 적절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지역 내의 돌봄 수요나 공급의 현황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 정말로 어떤 수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복지나 건강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에서 어떤
돌봄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본청이나 지자체만, 본청이나 읍면동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공단, 지사, LH나 복지관, 장교양 기관의 이 담당자 분들에게 사실상 간담회를 이제 개최하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유하고 이해를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가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택 의료, 즉 방문 의료라고 하는 의료 서비스를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재택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이 약 3만 3천 개 정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약 1% 정도의 의료기관이 현재 방문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고 수가가 낮은 등의 어떤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건정심에서 최근에 어떤 수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등의 어떤 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문 간호나 방문 재활 같은 경우도 현재 간호가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 간호나 또는 장교양 방문 간호, 보건소의 방문 건강 관리가 다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향후에 이제 현재 지금 정책 과제로 되어 있는 통합 방문 간호 센터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데, 그것이 통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방문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들과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야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역 사회 내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 일본이 방문 간호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이유를 우리는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방문 재활 동안 방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에 가장 미충족된 의료 서비스는 바로 재활 서비스,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서비스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이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방문 재활 수가는 최근에 2024년 1월부터 이제 만들어졌고, 한정적으로 회복기 의료기관 53개에서만 그 방문 재활이 운영되고 있는데 매우 거의 대부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서비스가 마련될 필요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방문치료 보상 대상 기관도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만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의원이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지방 의료를 필요로 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현재는 방문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의원에만 제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정심에서 지방의료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방문 진료를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래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방문주를 수행할 때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다학제 팀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장교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이 현재 우리나라에 한 100개 정도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이라는 이 형태는 우리나라 현재 환경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안적인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적인 모델이 방문의료 지원센터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 현재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에서도 여러 개의 지자체가 이 방문의료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컨셉은 그 지역 내 방문진료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의사 여러분이 계시면 방문의료 지원센터를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간호사나 치료사를 배치하고 의사가 방문진료 간 다음에 필요한 간호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사의 지시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방식으로의 방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퇴원환자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에 662만 명 중에 노인 인구가 216만 명입니다. 13년 대비 22년 약 10년 만에 1.7배 정도 퇴원환자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퇴원환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제 시작된 2019년부터 시작해서 4개 정도의 사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공보건협력체의 구축 사업을 비롯해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질병의 어떤 그 경과에 따라 각각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에 이제 대해서 이제 퇴원 환자 지원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이 대상자도 굉장히 그 의료기관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도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연계하고 있는 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10% 이내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조사한 결과 사실은 뭐 대상자가 지금 이제 서비스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지역의 관할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내려고 했는데 어느 곳에 보내야 될지 아직 우리가 노인으로 통합 지원이 30개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의료원 지방 의료원이나 그 국립대 병원에서 이제 실제로 그걸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으면 못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보건소나 일부 그냥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는 것만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원환자 지원 사역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아래에 지금 출처에 나와 있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병원에서 지금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통합 지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협력해 나가야 되는지를 정리한 내용인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퇴원환자 지원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퇴원환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이제 그 퇴원환자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거나 또는 퇴원환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을 할지라도 협약을 체결해서 대상자를 보내줄 때 대상자를 보내주는 수가에 준용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또는 담당자가 아예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하러 가는 것처럼 의료기관에 이제 방문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하고 평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까지도 사실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사실 공공의료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서 사실은 평가하고 계획 수립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평가할 게 많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는데 10장이더라고요. 그걸 다 평가하고 있는데 급성기는 일주일 내에 퇴원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하게 환자를 셀렉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쟁점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에 대해서는 병원 내에서 앞으로는 평가와 계획에 있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75세 이상이면서 통합 돌봄 지원이 필요하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등의 몇 가지 요소로만 판단하고 바로 이제 지자체에 책임을 넘겨주고 그것을 함께 지역 사회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말기 돌봄인데요. 생애 말기 돌봄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 35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5%가 의료기관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종기뿐만 아니라 말기의 그 시기도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지원해드려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말기라고 하면 보통 사망 전 1년을 보통 이야기하고 있고 말기, 임종기 단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생애 말기를 위한 지원은 호스피스 사업 말고는 별도의 특정해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보건 의료나 복지 그 관련된 요양된 서비스가 생애 말기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셀렉션을 하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방문 간호나 방문 진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서비스 횟수나 시간들을 다 모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애 말기에 있는 해당 대상자에 한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열어두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을 위해서 현재 복지부와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돌봄 안에서 생애 말기 돌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델을 현재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이제 노력해 나가겠지만 시도 단위 즉 광역 지자체도 함께 협업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앙 정부의 사업 안내 지침이나 교육 과정, 정책 세미나 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